안녕하세요. 코드 없는 프로그래밍 노코프입니다. 바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오픈MP를 배우면서 오픈MP를 사용하면 아주 쉽게 샵 프라그마 OMP 패러럴 4를 치기만 하면은 오픈MP API가 포크 앤 조인 모델의 패러럴 프로그램으로 컴파일을 해준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프라그마 OMP 패러럴 4 뒤에 여러가지 옵션들이 붙는데요. 지금 오픈MP가 5.0이 돼가면서 병렬 프로그램을 더 효율적으로 짤 수 있는 옵션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전부 배우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쓴 두 가지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스케줄 옵션이고 두 번째는 넘트레드 옵션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스케줄 옵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오픈MP 인텔에서 나온 게 더 좋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인텔에서 나온 설명인데 샵 프라그마 OMP 패러럴 for schedule 그리고 kind와 chunk 사이즈가 있는데요. chunk 사이즈는 옵션이고 지금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옵션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쓰실 때 이 chunk 사이즈가 뭔지 찾아보세요. 스케줄에 스태틱이 있고 다이나믹과 가이드 오토가 있어요. 사실 스태틱도 알아둬야 될 옵션이긴 한데 더 중요한 다이나믹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러면 코드가 당연히 여기에 스케줄이 붙고 이 안에 다이나믹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옵션이 붙는 거죠.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1000개의 어레이에 오픈MP를 사용했을 경우 코어가 4개인 케이스에는 4개로 나누고 첫 번째 스레드는 0부터 250번까지 그 다음부터는 각 스레드에 맞게 패러럴로 컴퓨테이션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이나믹이라는 옵션을 넣어주면은 사실은 여기 청크 사이즈가 디폴트로 1이 들어가 있어요. 1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안 써도 1이니까 우리가 청크 사이즈는 1이기 때문에 모든 청크를 1단위로 나눠줘요. 그러면 1000개가 있으니까 청크 사이즈는 1이고 1000개의 태스크가 만들어지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랬을 경우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현재 코어 수가 4개라고 하면은 4개의 스레드를 런칭을 시킬 거고 이 각각의 스레드가 0, 1, 2, 3 이렇게 해서 각각의 스레드 넘버들이 있잖아요. 이 스레드들이 각자 1000개의 태스크 중에서 하나씩 가져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0번에서 C0을 먼저 구했다. 그 다음에 1번에서 C100을 구하고 C200을 구하고 C300을 구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각각의 스레드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컴퓨테이션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적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 적게 걸린 스레드는 자기의 이 태스크를 먼저 끝내놓고 바로 다음에 해야 될 일 있죠. 뭐 예를 들면 C500번을 가져오는 개념으로 각각의 스레드가 1000개의 태스크 중에서 남아있는 것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처리를 해주는 스케줄링의 옵션이 있는 거죠. 스태틱이면은 각각의 스레드가 어떤 태스크를 가져와서 일을 할지를 정해져 있고 그 태스크가 실제로 엄청 많이 오래 걸리고 다른 스레드들은 일을 빨리 끝내놓으면은 이 부분은 그냥 아이들 상태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다이나믹 스케줄이 조금 더 효율적이긴 해요. 다이나믹하게 태스크들을 스레드에 얼로케이션을 해주는 부분도 오버헤드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항상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 남은 옵션은 넘트레드 옵션이에요. 이 넘트레드 옵션이란 뭐냐면은 스레드를 사용했을 때 스레드의 개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쿼드코어 CPU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서 스레드를 개수를 3개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8개나 아니면 더 10개 정도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쿼드코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넘트레드를 3개로 한 경우와 넘트레드를 8개로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왜 3개를 한 경우가 있냐면은 제가 짠 프로그램이 GUI 프로그래밍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유저가 요청을 했을 때 바로 프로그램이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스레드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하드웨어 스레드가 4개가 있을 때 하나를 빼고 그 부분은 GUI에게 주기 위해서 리저브를 해놓고 3개를 할당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8개를 할당했는데요. 하이퍼 스레드 때문이죠. 스레드가 이렇게 컴퓨테이션을 계속 하다가 갑자기 어느 블락을 만나서 이 블락에서 D램에서 정보를 가져와야 된다. CPU 코어가 아이들 상태로 있는 것을 원하지가 않잖아요. 그때 하이퍼 스레딩 기술이 오면서 바로 이 D램에서 접근하는 시간 동안 다른 스레드를 컴퓨테이션을 할 수 있는 개념이죠. 이 부분은 컴퓨터 아키텍처를 알고 계시면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예제로 8개를 보여드렸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로파일링을 찍어 보시면 8개를 하나, 20개를 하나, 100개를 하나
성능 차이가 크게 나진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스케줄러가 100개의 논리 스레드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결국은 물리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한계에서 세츄레이션이 되는 거죠. 오늘은 오픈MP에서 가장 많이 쓰는 옵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웨이트나 그리고 리듀스, 스무드MD, 프라이베이트, sum, up 이런 옵션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직접 찾아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이렇게 버전이 많이 올라갔어요. 클랭에서는 어느 정도 오픈MP의 최신 버전들을 서포트를 해주는데, 이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오픈MP MSVC를 바로 검색을 해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는 공식 문서예요. 여기서 이렇게 대놓고 2.0까지만 지원을 해준다고 써 있어요. 이 부분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감사합니다.